오송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김영한 충북지사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될지 관건입니다. 지역에서 쓰임을 다한 소방 차량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일선 자치단체로선 훌륭한 외교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주의 한 산악회에서 야간 산행도 등 불법 취사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칼로리를 내세우며 인기를 끌고 있는 제로 소주가 기존의 일반 소주와 큰 차이가 없다는 소비자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지자체장을 향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주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어제는 김영한 지사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충북의 관리 최고 책임자로서 중대재해 혐의가 적용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한 지사가 청주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겁니다.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김 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지사를 상대로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당시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이유와 충북의 재난관리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검찰을 향해 김 지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즉각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소환이 된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라고 느끼면서도요,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소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요.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자치단체장이 소환된 건 지난주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에도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16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단체장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지 가리는 게 관건이지만 이범석 청주시장은 그동안 책임을 부인해왔고 저희 청주시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지사 역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체 조사를 벌인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시 재난관리 시스템이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김영한 지사와 이범석 시장 등 최고 책임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 관리에 관련돼서는 충북도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 마지막으로 이 재난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련돼 가지고는 청주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른 책임. 자치단체장들을 잇따라 소환한 검찰은 참사 이후 현재까지 관련자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고 그중 제방 관리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6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시군의회가 공공병원에도 공중보건의 배정을 확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충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어제 충주 정례회에서 지역 의료 상황과 관계없이 공중보건의가 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되면서 지역 의료 서비스 불균형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공공병원에 공중보건의 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또 부족한 공중보건의를 늘리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무의촌이 아닌 지역이나 환자 수가 적은 보건지소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 환자 이송 등의 임무를 마친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지자체 외교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다른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따라 불용 처리된 소방차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면서 외교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의 119 출동은 지난해만 하루 평균 470건. 다급한 화재와 구조, 응급 현장을 향해 밤낮 없이 달리고 또 달립니다. 우루피항에 출시 바랍니다. 우루피항. 환출동. 이 긴급 차량들이 이렇게 1년 동안 달리는 거리가 많게는 2만 5천 킬로미터. 구급차의 경우 출고 5년이면 내구 연한을 넘겨 임무를 마칩니다.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119 차량이 올해 충북에만 30대.
퇴역한 이들 차량에게 새 임무가 내려졌습니다. 소방과 구급 장비가 부족한 개발도상국 국민의 생명을 구하러 떠납니다. 징평군이 용도를 다한 펌프차 1대와 구급차 2대를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통해 기증했습니다. ជំនួយនៃឡានសង្គ្រោះបន្ទាន់នេះនឹងចូលរួមចំណែកក្នុងការជួយដល់អាយុជីវិតរបស់ប្រជាជនខ្មែររាប់រយរាប់ពាន់នាក់ទៅថ្ងៃអនាគត 소방본부를 둔 시도급 광역지자체가 종종 소방구급차를 기증하곤 했지만 기초지자체로서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농업과 관광 등의 분야에서 2년째 교류 중인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하자 징평군이 교류 강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쓰지도 못할 거 주면 안 주는 것만도 못할 것 같아 출고 7년 정도 된 비교적 상태 좋은 차량들을 수소문해 수리까지 마쳤습니다. 단순히 소방차와 구급차 3대가 캄보디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행사를 계기로 캄보디아와 우리나라 더해서는 캄보디아와 징평군이 아주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현재 충북에 배치된 소방과 구조, 구급 차량은 모두 570대. 임무를 다한 불용 처리 차량들이 지자체의 외교 수단으로 새 임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지난 3월 옥천군 의회와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바양주흐르 구의회가 옥천을 답방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어제 입국한 바양주흐르 구의회는 오는 4일까지 충북도립대와 충북산업과학고, 지역의 주요 기업, 또 묘목 법인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구체적인 분야별 교류 방안도 협의합니다. 한편 옥천군 의회는 충북도립대 유학생과 계절근로자 유치 등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오는 7월 몽골 바양주흐르를 재답방할 예정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은 산불 발생 위험 역시 높아지는 때입니다. 산불 조심 기간이 운영될 만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죠. 하지만 일부 산악회에서는 늦은 밤 음주와 함께 가스버너로 고기까지 구우면서 불법 산행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이 깊은 시각, 상당산성 중턱의 한 쉼터입니다. 등산객 여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나무에 임의로 설치한 조명 아래서 술을 마시고 심지어 가스버너에 불을 붙여 고기도 굽고 라면도 끓입니다. 마치 담배를 피우듯 연기도 뿜습니다. 청주의 한 산악회가 야간 산행 도중 상당산성의 한 쉼터에서 벌인 불법 취사 현장입니다. 저희들은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고 다음부터는 비조치를 하면 되죠, 못하게.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고기 기름이 굳어 있고 주위 나무에는 조명을 달기 위해 묶은 노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즘 산불 나면 끄기도 어렵고 이산저산으로 옮겨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쉼터는 이렇게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때문에 휴식 공간이더라도 취사를 하거나 불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지금은 산불 조심 기간. 산림당국은 오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입산 통제와 등산로 일부 구간 폐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567건에 4,000헥타르. 10건 중 3건은 입산자 실화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높은 당과 열량 걱정 때문에 요즘 제로 제품 찾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음료뿐 아니라 소주까지도 제로 제품을 찾지요.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당류와 열량 측면에서 일반 소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칼로리를 내세우며 남녀노소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음료부터 아이스크림까지 이 인기에 힘입어 무설탕 소주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칼로리가 적을 거라는 기대감에 무설탕 소주를 사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안주도 칼로리가 높고 그런 편인데 제로 소주를 마시면 좀 그나마 부담이 덜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먹고 있어요. 뭔가 제로 슈가라고 하면 되게 건강해 보이고 일반 소주보다는 당이 덜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소비자들이 기대한 만큼 제로 소주가 더 건강할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제로 슈거 소주 5개 제품을 조사해봤습니다.
당류나 열량 부분에선 일반 소주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5종류의 무설탕 소주에서 당류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일반 소주 역시 당류가 낮아 제로 슈거 소주로 표시가 가능했습니다. 열량 역시 일반 소주와 제로 소주와의 차이가 적게는 2kcal, 많게는 14kcal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알코올 도수에 따라 열량이 차이 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당류 차이가 소주 열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알코올이 없다고 생각한 비알코올 맥주에도 알코올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임신부 등을 위한 경고 문구가 표시된 비알코올 맥주는 조사 대상 3개 제품 중 단 1개에 불과했습니다. 음료의 알코올 함유 여부에 따라서 알코올 0%는 무알코올, 알코올 1% 미만은 비알코올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57.2%는 무알콜과 비알콜의 의미 차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로 소주라고 하더라도 칼로리는 제로가 아닌 만큼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 지역은 청주 문화제조창 공영주차장과 충북대병원 주차장으로 두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2억 원을 들여 주차가 가능한 주차 면수를 알려주고 가장 가까운 빈 주차구역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충청북도는 또 음성 설성공원을 가상 모형으로 낯선 길 찾기와 재난 안전 신고 등을 위한 도로명 주소 체험 교육 자료도 제작합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청주시 개신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버스 정류장과 택시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충북대병원을 빠져나오던 택시가 출입 차단기를 들이받은 뒤 버스 정류장을 향해 돌진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택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북대 의대와 건국대 의대가 신입생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합니다.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공개한 26개 의과대학의 모집 인원을 분석한 결과 충북대는 정원 200명 가운데 121명을, 건국대는 정원 100명 가운데 66명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중은 51%에서 60.5%로 건국대는 45%에서 66%로 약 21%포인트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종로학원 측은 현재 지역의 고위 학생들의 의대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면서도 의대 정원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교통대와 통합을 앞둔 충북대가 통합대학 교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충북대 재학생과 교원, 직원이며 오는 9일까지 기존 교명을 포함해 지역의 역사와 전통, 또 통합대학의 정체성이 담긴 새 교명을 제안 이유와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설문조사는 학교 홈페이지나 충북대 공식 SNS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한편 한국교통대도 지난달 22일부터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명을 찾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사과 신품종인 이지풀의 재배 면적을 확대합니다. 충주시는 어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과 신품종 이지풀의 재배 면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예특작과학원은 신품종 사과의 재배기술 교육과 자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지풀은 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신품종 사과로 기존 홍로 품종보다 당도와 산도, 저장성이 우수하고 탄저병에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정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드닝 페스티벌이 오는 10일부터 사흘 동안 청주 동부창고 일원에서 열립니다. 오라 나에게 온 비밀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소재와 식물로 조성된 작가 정원과 기업 참여 정원, 또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를 담은 시민 정원 등 25점의 다양한 정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죽 화분 만들기와 이끼 액자 만들기, 반려식물 분갈이, 이끼 테라리움 등의 체험 행사와 함께 마술쇼와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도 진행됩니다. 제25회 품바축제가 오는 22일부터 닷새 동안 음성 설성공원에서 열립니다. 품바 25살 청춘이 되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축제는 9개 읍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품바하우스 짓기 경연과 불꽃놀이, 품바 선발대회, 전국 품바 길놀이 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됩니다. 또 축제장 입구에는 품바 복장을 빌릴 수 있는 의상 체험 부스가 설치되고 축제장 음식 부스에서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합니다. 일조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ED 조명을 활용한 수박 재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는 긴 장마와 햇빛 부족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LED 조명으로 부족한 광량을 보태주는 수박 재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박연구소는 이 재배법을 사용하면 흐린 날씨로 일조량이 부족할 때보다 수확 일수는 6일 단축할 수 있고 생산량은 68%, 당도는 33% 높아져 농가 소득도 20% 이상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천군이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의 개선을 위해 관광객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올해 농다리 축제를 방문했던 관광객으로 진천군은 거주지와 나이는 물론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개선 사항, 프로그램 제안 등을 오는 7일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